오늘 나눠볼 얘기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원더우먼 1984. 원더우먼 1984. 지금 여기에 뭐 거부할 수 없는 적을 만나다 라고 이제 멘트가 적혀있네요. 영화 포스터에 거부할 수 없는 적을 만나다. 원더우먼 1984. 이제 지난번에 제가 최근에 저스티스 리그 스나이더 컷이 워낙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봤었다가 좀 저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재밌게 안 느껴져서 그 영화가,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원래 사람은 이제 마지막 그런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약간 이제 몸부림을 해보잖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아직 더 젊어 라고 하는. 그래서 저스티스 리그에서 가장,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매력있게 느껴졌던 히어로가 이제 히로인이죠. 어쨌든 원더우먼이었기 때문에 저스티스 리그에서 그때 저스티스 리그 봤을 때 원더우먼 액션이 제일 이제 볼만했고, 다른 캐릭터들 액션보다는. 그래서 원더우먼을 보면 아마 재밌을 것이다.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이런 히어로물 코드와 안 맞는다라기보다 저스티스 리그가 재미가 없었어. 이것들을 제가 이제 저 스스로에게 이제 그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원더우먼 가장 저스티스 리그에서 그래도 가장 매력있게 느껴졌던 어떠한 그 슈퍼 히어로 원더우먼 이제 히로인 원더우먼을 1984 원더우먼 1984 원더우먼 2가 되겠죠. 1984를 제가 딱 봤는데 스나이더 컷이 잘 만들어진 영화구나 라는 것만 이제 확인을 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더우먼 1984가 이제 재밌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있고, 영화는 원래 이제 다 나뉘니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별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원더우먼 1984 액션이 원래 히어로물 봤을 때 사실 가장 기대하는 바는 이제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화려하게 진행되는 그 액션이 굉장히 이제 그 영화가 재미있었다 재미가 없었다를 결정짓는 포인트가 되잖아요. 히어로물 영화는 어쨌든 액션이 생명이니까요. 그렇게 되는데 원더우먼하고 이제 마지막 액션이 이제 그 라이벌쯤 되는 이제 치타라는 여자하고, 치타 맞죠? 표범인가? 치타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걔하고 이제 싸우는데, 그 라이벌 치타와 싸우는데 거의 원더우먼이 이제 자기 힘을 찾고 나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액션이 별 그렇게 스릴이 있다거나 엄청 긴장감이 있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몇 컷 좀 싸우나 보다 하고 이제 거의 끝나버리는 그런 형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액션 영화가 있고, 오히려 옛날에 아주 옛날 영화지만 그 실베스터 스텔론이 나왔던 로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보았던 그 액션 영화가 훨씬 박진감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슈퍼히어로 액션이라 하는 것은 어쨌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존재들의 액션이기 때문에 화려한 볼거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화려한 볼거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화려한 볼거리는 이제 독특한 어떤 그 돌연변이들이 많이 나왔던 이제 엑스맨 시리즈가 이제 독특한 초능력사들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다채로운 화려한 볼거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지금 원더우먼을 쓰는 기술이 이제 채찍 던지기니까 이제 액션은 이제 어쨌든 아름다운 여성이 굉장히 터프한 액션을 보인다라는 측면에서의 볼거리는 있지만, 이제 채찍 휘두르기가 이제 되는 것이고, 문제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마블의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도 스파이더맨 기술이라는 게 이제 거미줄 날리기잖아요.
근데 사실 스파이더맨 영화를 볼 때 재미있었던 거는 빌런들이 좀 기술들이 다채로워서 그래서 이제 빌런들이 좀 다채롭게 나오고 해서 그거를 근데 어쨌든 거미줄 속이 거의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스파이더맨도 그 이제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수트에서 다양한 어떠한 또 기능들이 추가되고 하는데 어쨌든 빌런들이 또 슈퍼 스파이더맨은 이제 그때 이제 그 Far From Home이었던가요? 그 어쨌든 그 여기 호루스에 눈 나와서 막 이렇게 이제 하는 뭐 그런 악당 있잖아요. 뭐 그 홀로그램 써가지고 이제 마치 자기가 히어로가 아닌데 히어로인 척했던 악당 나오는 시리즈. 그게 굉장히 참 볼거리 있게 다가왔고 그랬는데 원더우먼은 지금 원더우먼도 채찍 하나 던지면서 싸우는 친구인데 그 치타가 뭐 특별한 기술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제 손으로 핥히는 뭐 그런 정도지. 뭐 그렇게 치타가 이제 뭐 특별한 어떠한 그게 없다 보니까 원더우먼도 큰 볼거리가 없고 싸우는 기술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 액션 영화 있잖아요. 그 뭐 저기 뭐 총 들고 싸우는 실베스터 스텔론 그 람보 시리즈라던가 아니면은 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나오는 뭐 그 액션이라던가 차라리 터미네이터가 더 볼만하죠. 차라리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제 액션의 어떠한 슈퍼 히어로들만이 영화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액션의 화려함이 거의 안 드러난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눈을 끄기 위해서 이제 도둑들을 사로잡는 원더우먼이 보이는데 강도들을 사로잡는 그건 이제 액션이 좀 볼만한 형태로 구성은 되긴 했으나 그러나 역시 1984라는 제목에 맞게끔 그 복고 형태, 복고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고식으로 액션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복고 나름의 향수를 살리는 건 좋은데 역시나 복고에 어떠한 초점을 맞추다 보니 액션의 화려함이 상당히 이제 좀 절제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느껴졌거든요. 그 처음에 강도를 잡는 제일 초반 액션조차도 그러니까 영화 전반적으로 어떠한 슈퍼히어로 특유의 어떤 그 화려한 액션이 그렇게 안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히려 성룡 영화가 성룡남의 액션 영화가 훨씬 볼거리가 많은 그러한 형태의 이제 그 밋밋한 슈퍼히어로물 영화가 되었다. 원더우먼이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치타라고 하는 그 빌런이 생각보다 별 볼일 없는 약체였던 것 같고 원더우먼은 예전에 원더우먼 1도 상당히 이제 그 마지막 악당이 굉장히 임팩트 있는 긴장감을 주기보다 상당히 약체 캐릭터였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감이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여기에 뭐 거부할 수 없는 적을 만나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뭐 파우스트의 뭐 메피스토라든가 뭐 그런 것처럼 소원을 말해봐 해서 이제 상대방의 소원을 끌어내고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해놓고서는 그 대가로 더 많은 걸 가져가는 그러니까 보통 악마하고의 계약 그런 식이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떠한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에 그 소원을 말한 사람의 다른 더 큰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악마의 계약자와 같은 그러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빌런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 영화 포스터에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적을 만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거부할 수 없는 적을 만나다 보이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얼핏 보면 이제 치타 그러니까 치타 표본 아니죠 치타죠. 네, 그 치타 같은데 원더우먼 이제 저기 라이벌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치타가 거부할 수 없는 적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지고 뭐 그거를 이제 의미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적이 사실은 이제 그 소원을 이제 들어주겠다라고 이제 하고 나타나서 이제 그래서 소원만 얘기하면은 소원 들어줄게 해서 소원을 들어줘 놓고서는 더 큰 걸 가져가 버리는 이제 뭐 그러한 이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이제 이른바 이제 이 영화상에서 이제 빌런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빌로는 어쨌든 내가 그 존재에게 소원을 빌지 않으면은 끝나거든요. 소원을 빌지 않으면 끝나는 일인데 이제 소원을 빌지 않을 수 없죠. 왜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 자기가 이제 갖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부할 수 없는 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내가 마음속에 언제나 품고 있는 뭔가 갖고 싶은 것이 있는,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는, 그러나 그것을 얻자니 지금 현실 상황이 쉽지는 않고, 그러나 얻고는 싶은, 바로 그 어떠한 나의 어떤 이 뭐랄까, 내 능력을 벗어나는, 그러나 내가 지극히 갈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제 내 안에 어떠한 거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적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그런 달콤한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드는 그런 맥락에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욕심 이런 것이 이 영화에서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적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원더우먼 1984는 이제 뭐랄까 역시나 어린 친구들이나 혹은 이제 좀 젊은 친구들, 저보다는 좀 젊은 친구들이 이제 보면 아마 재미는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좀 더 어렸거나 좀 더 젊었다면은 그러니까 한 중고등학생이었거나 학생 정도였다면은 재밌었어 이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보기에는 내가 이제 히어로물 영화들하고는 확실히 결별해야 될 때가 왔구나 이런 거를 확신하는 그러한 그래서 저스티스 리그보다도 더 볼 게 없었던 그러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이제 DC에서 배트맨은 항상 이제 어두운 좀 다크한 느낌으로 이제 어필을 많이 하는데 제 느낌에 원더우먼은 좀 밝은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영화의 어떠한 초반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더우먼 다시 살아난 남자친구와 함께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냥 날아갈 수도 있는데 막 폭죽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축제 같은 분위기, 경쾌한 분위기, 밝은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집어넣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크리스마스처럼 보이는 그 장면 그것도 이제 결국 이제 굉장히 복고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야말로 우리 옛날 동화책부터 일관된 마무리였던 그 패턴이라면 패턴일 수 있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와 같은 정말 어떤 전형적인 해피엔드를 보여주는 그러한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복고미는 확실하게 살려주었고 복고미가 결코 나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역시 약한 것이 슈퍼히어로물 영화에 있어서는 확실히 강점은 아니고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크리스마스 그걸로 봤을 때는 또 저는 사실은 팀 버튼 감독이 생각나더라고요. 팀 버튼이 예전에 이제 아주 옛날에 이제 배트맨 2 영화를 팀 버튼이 이제 감독했었을 때 이제 펭귄맨 나오고 근데 이제 그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어떤 이제 겨울 눈 내리고 하는 팀 버튼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데 원더우먼 마지막 장면 보니까 약간 이제 또 그 느낌도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팀 버튼은 이제 뭐 가위손으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 어떤 판타지류의 이 영화를 상당히 이제 잘 만들어내는 그런 감독이죠. 원더우먼 영화가 만약에 팀 버튼 감독이 만들면은 어떨까 하는 그러면 또 독특한 매력을 어차피 이제 좀 뭐랄까 좀 이제 동화 같은 느낌으로 이번에 이제 복고 형태로 가면서 약간 상당히 이제 밝은 느낌의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더라고 할 것 같으면은 팀 버튼 류의 스타일과 한번 조합을 이루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겠다. 마지막 이제 크리스마스 장면 보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은 떠올랐었는데요. 근데 이제 거의 별 가능성하고 상관없는 생각이고. 근데 이제 역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로 보이는데, 근데 이제 복고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 옛날에는 분명히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었는데, 그 배경을 이제 복고로 돌리고 크리스마스와 같은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더우먼 주인공이 있고 또 어떤 남자를 이제 우연히 이제 만나는데 그 남자가 짤막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 주인공한테 이제 거의 영화 말미에 이제 그 어쨌든 대화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피 할러데이로 하던데 보통은 이제 원래는 이제 크리스마스 느낌이면 거의 확실히 메리 크리스마스를 했었는데 이제 미국은 확실하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제 거의 쓰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로 가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슬슬 일단은 어쨌든 최소한 그런 공식적인 형태에서는 이제 슬슬 좀 원래 미국은 이제 이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로 그렇게 이제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슬슬 이제 그 기독교하고 계속 좀 이 손절치기를 계속 가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도 좀 받았고요. 그렇죠. 사실 크리스마스도 이제 그야말로 이제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일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잡혀 있는 날이잖아요. 뭐 실제 그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사람의 생일인데 A한테 생일 축하해라고 A야 생일 축하해라고 말 못하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형태도 이제 상당히 이제 독특한 개념으로 느껴지는데 어찌되었건 현재 흐름이 그렇게 가다 보니 원더우먼이라는 영화가 마지막에 이제 복고로 가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다른 건 다 복고로 돌아갔는데 옛날 영화였었으면 100%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해피 할러데이로 이제 대사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복고로 돌아가도 대사는 이제 현재 어떤 이 흐름 어떤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관념의 흐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제 영화에 투영되는 어쨌든 어떤 어떤 약간 이제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이랄 수도 있고 어쨌든 정치적 흐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 복고로 다 돌아갔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의 흐름을 반영해서 이제 해피 할러데이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였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홀로 집에도 만약에 이제 새로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이 좀 스토리를 보강해서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홀로 집에도 사실 크리스마스 대표 영화인데 역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대사는 이제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원더우먼 확실히 이제 저는 슈퍼히어로물 영화하고는 진짜 이제 저야말로 약간 손절로 가야 되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그런 영화인데요. 그래도 재밌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심심할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